자, 그럼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상황을 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듭 여당을 향해서 당이 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정청래 대표 저 자세는 변할 모양새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시간 지금 뭐 적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비어천가 예. 뭐 월드 클래스 막 90도 인사 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을 내뱉기 후라면 전이라면 효과가 전이라면. 있죠. 근데 이미 뱉어버려서 나머지 것들은 수습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을 줘서 그 효과는 없을 거고 네. 과공비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예절도 지나치면 예의 어긋난다. 네. 공선도 지나치면 예의 어긋나는 거예요. 너무 과해요. 네네.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이건 어떤 태도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이게 정치 구도의 문제를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최악의 상황. 집권 2년 차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이 시작을 하는데 그 책임을 집권여당 대표가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연임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면 전체 국민들이 봐서는 이 민주당은 뭐 집권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네. 우리가 이렇게 해초리를 때렸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네. 특히 2030에서 그런 불만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럼 골이 깊게 패면 어디까지 가냐? 다음 총선으로 가죠. 그 다음 총선에서 사실상 좋은 성적이 안 되면 재집권이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진보 진영의 대혼란. 그러면은 누가 집권을 하게 되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윤호개인과 그를 위시하는 부정선거 세력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부가 분열함으로써 패착이 이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대통령께서는 계속 던지립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다음에 이번에는 졌지만 이번에는 송구하지만 재집권을 위한 총선의 승리는 외연을 넓게 써야 된다. 그래서 그릇을 두 번이나 얘기해요. 큰 그릇. 정청래 대표님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쪽으로 갑시다. 보안 수사권도 정치 슬로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툭툭툭 던지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요. 월드 클래스 대통령 90도 인사했죠. 자 퉁치고 저 연임 갑니다. 이런 식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이거는 완전히 우리 진영 내의 어떤 내전 상황이 된 거예요. 내전이에요, 내전까지. 내전.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학문적 일반론인 건데 인간이 보통 언어로 소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언어적 소통보다 비언어적 소통이 더 많아요. 아. 이게 더 한 80% 돼요. 네네. 가령 제가 여기서 책상을 탁 치면서 앵커님한테 앵커님 진짜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텍스트로는 앵커님 존경합니다죠. 자막은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앵커님은 그걸 보고 이 사람 나를 정말 존경하는구나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책상을 탁 치고 인상 쓰는 게 이 사람의 본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비언어적 소통인 건데 말은 월드 클래스라고 해. 말은 월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근데 행동들을 보라고 행동들을. 이를테면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도 대통령이 이거 뭐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내에서 숙고해 보시오. 그럼 숙고하는 행동을 하면 되잖아요. 당 대표니까. 근데 그날 바로 폴리잖아요. 그냥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본인 지지층한테 소구하기 위해 대통령한테 사실상 들이받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몸 쾅 닫고 들어가면 엄마는 자기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한테 뭐 불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놈 왜 문을 닫지? 예, 왜 문을 쾅 닫아? 버릇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언어적 소통 부분을 대중들이 다 해석을 한다고요. 정청래 대표의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이렇게 해서 때울 문제가 이미 아닌 거죠. 또 보안 수사권 폐지 얘기 나와서 말인데 사실 하반기 원구성도 안 됐고 사실 어떤 뭐 할 수 있는 이 국회에서 굴러갈 만한 네. 슬로건은 걸 수 있지만 네. 뭔가 현실적으로 이게 단계를 밟아 나가고 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 자체들은 지금 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안 수사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그 다음 전당대회 당 대표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 슬로건이라고 하는 건 이걸 가지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의 어떤 지지층이 결집해 있는 쪽에서는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통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수반이고 우리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만들어놨어요. 집권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운영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니죠. 네. 그러면 대통령이 판단하는 부분들을 좀 믿고 밀어주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 문제는 보안수사권 폐지해서 검찰개혁 완전히 한다며 왜 대통령 가더니 그런 소리를 하지? 하지만 대통령을 가보니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만의 대통령이 되면 좋겠으나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대한민국이 융성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갈등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번 믿은 거 집권 2년차 이제 들어갔으니까 믿어주자는 소리예요. 우리 당원들한테.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역할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하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열망하는 당원들이 기분을 맞추려고 전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수사권의 문제에 대한 숙고를 요구했던 대통령을 지금 거의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검찰 꿈도 꾸지 마라. 꿈 깨라 하거든요. 보안수사권. 그렇죠. 그 말은 뭐 말하냐면 검찰을 감독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향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대통령 보안수사권 뭐 최소한으로 주자고 꿈 깨쇼. 이런 발언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붙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본질적인 건데 이 정파 뭐 개파 이런 걸 떼놓고 보면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동기 이유가 뭐였습니까? 수사 기소권을 들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그 검찰권을 남용하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니 그렇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저희가 무슨 정치 보복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질문하고 있는 건 그러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그 사건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했을 경우, 불송치했을 경우 사건은 암장되고 피해자는 국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거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조국혁신당도 더불어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론자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경찰의 수사가 완벽하지 않다. 경찰이 사건을 암장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그건 어떤 권력기관이 그러면 견제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거를 제한적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사건을 암장하지 못하게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된다고 할 거면 대안적 장치를 얘기를 해야 돼요. 디테일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하고. 그런데 그런 제도의 기능이나 제도의 결과, 제도의 효용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안수사권이나 검찰개혁은 뭐 민주당의 정신이다. 민주당의 지지층의 어떤 염원이다. 이거 안 하는 건 민주당 지지층을 배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검찰개혁을 왜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대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보편 국민한테 모두 영향을 미치는 사법체계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피해는 민주당 지지층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의 서사, 민주당의 역사, 민주당의 세계관으로 토론하려고 들지 말고 경찰이 사건 암장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때 어떤 장치로 우리는 이걸 막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참 고약한 게 네. 앞에서는 허리를 숙였는데 돌아오자마자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치 슬로건으로 딱 걸어놨단 말입니다. 뜨거워요 이거. 그렇죠. 대통령하고 딱 각을 세우잖아요. 대통령은 말한 대로 경찰에게 이 수사의 모든 권한을 줬으나 이 수사의 모든 권한을 누가 견제하지?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검찰의 개혁에 있어서 인지 수사는 폐지가 됐어요. 네. 검찰이 알아서 내가 이제 털어야겠다 이거 금지됩니다. 근데 보안 수사권은 이 인지 수사하고 다른 게 보안 수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완해라라는 어떤 사건을 수사가 되고 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암장에 대한 게 있으면은 어떤 그 국민들의 억울함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수사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아니 경찰이 수사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기소에 확신이 없어.
그런 데서 그러면 기소하는 공소청이 생겼는데 경찰이 수사 올리면 무조건 도장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궁금하면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보안 수사권인데 이것도 예. 제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도 대통령이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한 7, 8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안 돼, 폐지야. 근데 최소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청래 대표가 저는 이 부분은 태도를 지적해요. 대통령이 좀 숙고하고 오랫동안 국회에 다 맡겨놓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단박에 끊어버리잖아요.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퇴 시점을 앞두고 나서 자기가 던진 거거든. 네. 이거 대통령이 봐서 정치적 슬로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당원들이 보기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분이 좋다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당원들 안에서는 그러지만 당원이 뭐 300만에서 400만 하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5,200만 우리 국민들 그렇죠. 어떻게 보겠어요? 당신들 그 당권 경쟁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한 피해를 등한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되면 다시 돌아가서 총선과 재집권까지 악영향이 있다는 소리예요. 네. 28년, 30년 총선 대선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쭉 이어지는 이제 지금 흐름. 당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본인의 스타일로 잘해서 국민들한 모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수혜가 민주당이 받아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걸 기반으로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된다. 크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먼저 시야를 운동장을 넓게 그렇게 봐야 그리고 그릇을 네. 크게. 크게 네.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그리고 하은기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